네, 8월 4일 목요일입니다. 8월 3일 목요일입니다. 대민 경제TV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애청자님이 너무 잘 되시기를 소망하는 방송. 우리 정의원님, 프로의원님, 시의원님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미국 시장을 좀 봐야 되겠다 싶어서 보고 오늘 아침에 데일리를 썼는데요.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역시 미국 증시가 큰 폭 하락했습니다. 2.2%. 뭐 다들 아시겠지만 피치하고요. 세계 3대가 S&P가 있고요. 그다음 무디스가 있죠. 그중에 피치가 미국 국가신용 등급을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강등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다들 좀 의외, 왜 지금 하필 지금 왜 했지? 뭐 지금 뭐가 있어? 뭐 이런 분위기인데 어쨌거나 좀 뜬금없다는 분위기였지만 주가는 어제 2.2%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하는 얘기가 2011년에 S&P가 요때겠죠. 요때군요. 요때가 S&P가 8월 7일일 겁니다. 아마 8월 전날에서 8월 7일 날 한 6% 폭락한 적이 있어요. 그때 요때 2011년에는 좀 다들 안 좋을 때죠. 미국이 아직도 서브프라임 이후에 아직도 좀 어수선한 게 남아있고 유럽은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럴 시기라서 그때 S&P가 미국 국가신용 등급을 똑같이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강등할 때 주식 좀 빠져서 한 2달 정도, 2개월 정도 약세를 보였다. 하지만 그 이유는 다시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이제 다 대체적인 얘기들이 2011년하고 지금은 좀 다르다. 지금은 그때는 이제 서브프라임 충격에 벗어나기 위해서 금융을 완화하는 돈도 풀고 금리도 내리고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요. 지금은 금리를 올리는 분위기라서 그때하고 좀 다르다. 영향력이 제한적일 거다. 이런 얘기들이 우세합니다. 어쨌거나 하지만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많이 빠졌습니다. 2.2% 빠졌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 어제는 좀 AI 관련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AMD가 7%나 빠졌습니다. 특별히 AMD가 7% 빠질 거는 없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별로였는데도 AI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뒤늦게 뺨 맞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테슬라도 어제 한 2.7%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좀 덜 빠졌다 볼 수 있고 엔비디아도 어제 한 4% 이상 빠졌다. 엔비디아가 4.8%. 그래서 어제는 그동안 좀 올랐던 AI 관련주들이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마이크론도 어제 한 3.67% 정도 빠졌네요. 마이크론도 3.7% 정도 빠져서 어제는 좀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많이 빠졌다. 자, 그 다음에요. 근데 반응들이 혼조입니다. 혼조. 이제 미국 국채 수익률 어제 올랐어요.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기보다도 일상적인 반응이 아니죠. 왜냐? 이렇게 미국 국가 등급이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어쨌거나 AAA에서 AA 플러스인데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져서 미국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되면 안전자산으로 몰리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2011년에도 그랬고요. 안전자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채권을 안전자산이라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주식을 팔고 채권 시장으로 가기 때문에 채권금리, 미국 국채금리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어제 올랐어요 또. 그 다음에 우리 원화도 올랐어요. 참 요건 서글픈 얘기인데요. 보통 좀 전에 보셨듯이 안전자산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달러가 지금 흔들리면 결국 달러가 흔들리면 우리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게 기본 상식이지만 달러가 흔들리는데 안전자산을 몰리니까 우리 원화도 안전자산은 아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우리 경제가 좀 더 강해져서
이제 이런 날 되면 오히려 이제 안전자산으로 원화로 가자 뭐 이런 게 좀 되면 좋겠는데요. 아직 그런 일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일본 엔화도 뭐 특별히 달라지지 않아서 예전에는요. 이제 일본 엔화가 이제 완전히 엉망이 되는 게 이런 건 예전에는 저런 일이 생기면 엔 달러 환율 확 떨어지죠. 엔화로 돈이 몰렸는데 지금은 막 그런 경향은 예전 같지는 않다. 예전엔 대표적인 스위스 프랑, 일본 엔화 이런 게 안전자산이었는데 요즘은 일본도 예전 같지는 않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의 주식시장의 반응을 좀 뚜렷한데 전반적으로는 좀 혼란스럽다.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어쨌거나 어제 덕분에 우리 시장도 많이 빠졌지만 일본도 어제 2.3% 니케이 225가 2.3% 어제 하락했고요. 어제 대만도 제법 빠졌어요. 대만도 어제 1.9% 빠졌습니다. 대만도 빠지고 네, 홍콩 증시도 홍콩 HGC도 좀 많이 빠졌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부양책을 내놓는다 이래가지고 올랐다가 대체로 아시아 증시가 이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 영향을 받아서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 출발 분위기는 안 좋을 게 환율이 올라서 안 좋죠.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외국인이 위축되죠. 아무래도 좀 매수는 좀 천천히 하고 매도는 서두르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요게 환율이 우리한테 오늘 우리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속에 또 하나가 오늘 우리 에코프로 지난번에 에코프로가요. 오늘 지난번에 공시를 한번 보시면 오늘이죠. IR 개최. 자, 오늘 8월 3일, 오늘 8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왜 장중에 하는지 모르겠네요. 장 끝나고 하면 되고. 이에 따라서 에코프로가 좀 올 시장에 또 다른 변수가 되겠습니다. 워낙 또 특정 유튜브가 워낙 이 종목을 막 하는 바람에 자, 어떤지 서글픕니다. 꼭 본인은 뭘 굉장히 뭐 정의로운 듯이 자기 혼자 정의롭고 애널리스트들 뭐 자산운용사들 뭐 전부 네, 그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그분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좀 신선했는데 갈수록 좀 주장이 나만 대단하고 나머지는 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저는 최근에 반도체를 팔고 2차 전지 사야 된다 이런 걸 보면서 반도체에 대해서 뭐 알고 그러시나? 내가 내 주식이 좋다 이건 할 수 있는데 함부로 남의 주식을 폄훼하는 그런 거는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 영향이 자 이제 오늘 보실 포인트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제 에코프로 이게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자회사들인데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EM 양극화 물질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업이익률이 네, 크게 달라질 자리가 없다 말씀드렸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예요. 전구체니까 이건 다 원재료가 금속입니다. 금속. 그래서 금속 원가가 70% 이상이에요. 나머지 30% 가지고 월급도 주고 세금도 내고 전기요금도 내고 지지고 볶고 다 해야 되니까 영업이익률이 빤합니다. 잘 나오면 한 7%? 네, 그 이상 남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도 뭐 음식점이라 치면 70%가 뭐 음식 원가다. 나머지 30%가 임대료 내고 애들 알바비 되고 지지고 볶고 하면 뭐 몇 푼 남겠으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변할 게 없어. 이건 변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CNG AP는 매출이 너무 적어요. 이건 또 우리가 거론할 결국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하나만 있는데 1분기는 영업이익률 29%였거든요. 이게 이제 그동안의 어떤 프리미엄 요인이었는데, 자, 오늘 보실 때치는 이미 7월 12일 날 잠정 실적은 발표했습니다. 작년 2분기에는 영업이익률이 13.8%였는데 8.2%로 줄어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올 1분기는 8.8%인데 1분기보다 주로 매출은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렇다면 결국 에코이프로 이노베이션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구조적으로.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영업이익률에 따라서 주가가 결정될 거다. 물론 오늘 IR 때문에 주가가 제가 볼 때 올라갈 요인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이미 실적을 내놨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영업이익률이 한 10%대가 나오면 이 에코프로가 주가가 프리미엄을 누릴 근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오늘 제일 초점을 두고 봐야 되겠지 않느냐.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저는 근데 지금 사실 시장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도 보시면 지금 초전도체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초전도체 관련주라고 시장에서 얘기되는 종목인데, 첫째 우리가 초전도체가 네, 아카이브라는 게 이제 세계적인 과학 저널에 올라가기 전에 여기에 한번 올려가지고 검증을 한번 받아보는 그런 거거든요. 올렸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 두 번째, 이 종목들이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중요하지 않아. 결국 마음은 내가 내 손에서 폭탄이 안 터지면 됩니다. 폭탄 돌리기인데 이 본질적인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 다 뭐 초전제 관련체로 바람 부르니까 같이 들어가. 이것들이 얼마나 초전대체 관련성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다만 내만 상투 안 잡으면 돼.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정말 참 점점 수준이 질이 낮아지는데, 근데 이게 질이 낮아진다기보다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 그럴까? 제가 계속 강조드린 2030 세대들이 코로나 이후로 주식시장의 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이들의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꼭 라떼는 말이야 세대들이 젊었을 때 경험한 흐름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참 정말 혼탁하고 정신없는데 제가 드린 말씀 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처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할 일은 시장을 좀 안정되게 너무 한쪽만 몰리지 마라. 시장이 좀 안정된 얘기를 해주는데, 네, 아직도 제가 그 분 보면요.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자동차를 소개하는 유튜버인데 구독자가 70만 명 넘는다네요. 거기도 연락이 와서 출연 좀 하자. 고 왔답니다. 자동차를 소개하는 그야말로 자동차 소개하는 데인데, 그래 그걸 뭐참 저는 그 얘기 듣고 씁쓸했는데, 그렇게 구독자 많은 데마다 그렇게 연락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자기가 말하는 주식들을 추천을 해야 되나? 예. 주식시장이 지금 코스닥이 최근에 코스닥 지수 움직이는 꼴 이게 지금 뭡니까?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지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어제도 사실 화 많이 나셨죠. 자, 지금 보면요. 하락 종목이 7월 26일까지는 하락 종목 맨날 1000개가 넘어요. 지수는 올라가는데. 특정 몇 종목만 그렇죠.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경험 있는 저희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비정상이다. 이거 나중에 큰 후유증이 나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식과 결혼한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30년의 경험으로는. 항상 좋은 주식은 없거든요. 그러면 좀 저 같은 사람은 좀 조심하시고 좀 이성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계속 특정 종목을 지적하고 거기다가 반도체 팔아가지고 사야 됩니다. 그리고 2차 전지 내에서도 뭐 분리막 있는 거 별거 없습니다. 이거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걸 팔고 이것만 사야 돼. 오늘은 보니까 타임폴리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타임폴리오가 잘하는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참 잘 해왔어요. 잘하는 회사예요. 이런 함부로 이 회사를 뭐 폄훼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이번에 뭐 에코프로를 아마 공매도로 해서 수익률이 좀 떨어졌을 거다. 저도 분석을 해드렸지만 뭐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주식을 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에코프로를 공매도를 친 게 뭐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면서 타임폴리오에서 빨리 돈 다 출금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타임폴리오에 고액자산가들이 많은데 그런 더러운 목적으로 돈을 벌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참
참 다른 폴리오에 돈 넣는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야 정말 내노란불도 그런 식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되는데 아, 딴 사람들도 잘하는 건 인정해주고 나도 좋다 이러면 될 거다. 다른 거를 저렇게 까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꼴이 나거든요. 하락 종목, 상승 종목 이런 지금 그래서 시장이 아주 네 그야말로 본인이 사실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고 그 속에서 어제 같은 경우는 다들 그 말씀 하셨을 겁니다. 에코프로 저런 종목 빠지는데 저것들 올라갈 때 내 주식은 안 올라갔는데 빠지니까 같이 빠지니까 너무 성이 난다 화가 난다 이렇게 다들 그게 대부분 투자자거든요. 이런 흐름에 이런 비정상적 흐름에 큰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있으면 좀 자제를 하고 해야 되는데요. 유튜브마다 다 나옵니다. 자동차 소개 유튜브에도 나오니까요. 그렇게까지 저보다 나이는 조금 어린데 그래도 살 만큼 살고 경험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에코프로에 대해서 매도 리포트를 쓴 거는 범죄 행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반도체도 팔아서 2차 전지 사야 된다. 그리고 그 타임폴리오 이런 데 돈을 넣는 사람은 더러운 목적을 가졌다. 나는 그런 표현을 보면서 야, 참 정말 내노란불도 이런 내노란불이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또 불안한 겁니다. 에코프로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코프로 종목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하나가 지금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그렇다고 해서 이걸 계기로 에코프로가 오늘 IR을 계기로 주가가 여기서 크게 상승할 요인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문제다. 그래서 저는 계속 드리는 말씀이 항상 주식은요. 주식과 결혼하면 안 된다. 그래서 혹시 우리 애청자님들도 물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그분한테는 좀 불쾌하시겠지만 이제 이런 얘기는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저런 식으로 내 주식만 좋고 남의 주식은 다 엉망이다는 식으로 여의도 애널리스트는 다 네, 기관 투자와 결탁해서 기관이 갖고 있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보면 기관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은 매수를 쓰고 뭐 에코프로 BM 이런 거는 부정적으로 쓴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LNF를 많이 샀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LNF가 지금 공매도가 상위 종목이에요. 계속.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LNF를 특히 뭐 매수 리포트를 쓴 흔적도 없는데 자기 주식이 아니니까 LNF를 또 까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주식시장을 혼탁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참 좀 저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입니다. 여기 물론 뭐 그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또뭐 대표님 왜 그러십니까 막 따질 수도 있지만 저는 뭐 제가 건전한 상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가 사실은 미국의 피치보다 네, 에코프로가 더 불안하다. 이 주가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관건은요. 어제 에코프로가 막판에 더 빠졌는데 제시 이후에 지금 코스닥 지수와 이쪽 흐름은 거의 일치라면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어제 장 보면서 짜증이 되게 났는데요. 이게 주시장이 점점 비합리적으로 가니까 전고체도 초전도체도 마찬가지지만 뭐 그런 거는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보시겠지만 어제 뭐 당연히 네, 에코프로의 흐름과 거의 유사한 흐름인데 그나마 달랐던 게 3시부터는 코스닥 지수는 안 밀렸는데 에코프로는 밀렸는데 코스닥 지수는 안 밀렸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시장에서의 관건은 이제 과연 에코프로와 차별화되느냐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뭐 AI도 다 빠졌어요. 어제는 소부장도 엄청 다들 어제 소부장도 사실은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소부장도 굉장히 아프게 빠졌었습니다. 뭐 한미 반도체 이런 것도 거의 뭐 모양을 망쳐버렸죠. 전날 기세 좋게 올랐다가 어제 그걸 바로 까먹는 음봉이 출현해가지고 그래서 뭐 그래도 한미 반도체는 좀 나은 편이고 다른 주식들은 어제 굉장히 네,
아픈 하락을 보였어요. 다들 이렇게 AI 관련주들도 아픈 하락을 보였는데 오늘은 차별이 될 것인지 결국은 지금 시장에 에코프로, BM,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 M, 금양 이 5종목 시장에 미꾸라지 5마리입니다. 시장을 막 물어 흐려버리는 그래서 합리적 흐름이 안 되게 하는데 저는 여러분의 이성을 찾으라는 뜻에서 이런 의미를 드린 거예요. 이런 점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를 하는 곳이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을 주식이 매매가 된다는 것 자체가 생각이 반대니까 파는 거 매매가 되거든요. 파는 사람은 이 주식이 비싸다 생각하는 거 파는 거고 사는 사람은 이 주식이 싸다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겹칠 때 주식은 그래서 항상 주식은 여러 의견이 존재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고요. 모건 스탠리 얘기입니다. 모건 스탠리. 그래서 최근에 모건 스탠리가 포스코를 세계에서 가장 비싼 리튬주다 하는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자, 미국의 알베말 중국의 간폭 리튬은 지금 세계 1, 2위권 리튬, 수산화 리튬 기술력도 갖추고 수산화 리튬 화물도 생산하면서 하는데 시가총액이 20조에서 30조인데 포스코가 지금 50조예요. 수산화 리튬 지금 1g도 생산하지 못하는 회사가 50조다. 이걸 모건 스탠리가 지적했는데 충분히 합리적인 지적이죠. 수산화 리튬 1g도 생산하지 못하는 회사가 그리고 그 생산할 기술력이 있는지도 의문인 회사가 시가총액이 지금 미국이나 알베말 중국 간폭 리튬보다 훨씬 높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리튬주다. 당연히 뭐 투자 의견 매도죠. 자, 이게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도 막 포스코 홀딩스를 여기서 들고 있으면 몇 년 후 부자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마치 대중 선동하듯이 하는데요. 분명히 큰 후유증을 낳을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제가 30여 년 동안 그렇게 주식을 비이성적으로 비정상적으로 결혼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결과가 좋지 않더라.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특정인을 까자고 하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이 지금 그 쏠림 현상, 혼탁한 양상을 우리가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성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자정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판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정치판이라는 게 정치가 없잖아요. 맨날 썰거리만 찾고 상대방 문제점만 찾는데 주식시장이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뭐 반도체를 팔고 내 주식만 사야 된다 그러고 분리막 주식도 별로다 그러고 또 최근에는 제가 직접 들은 적은 없지만 하이드로리튬 이런 주식을 특정 거론하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요. 리튬에 대한 지식은 저보다 훨씬 없어 보이는데 반도체에 대한 지식도 없겠죠. 잘 모르면서 왜 남의 주식에 대해서 함부로 폄훼를 해서 주주들한테 피해를 주는지 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처음에는 신선했으나 너무 저렇게 하면서 지금 혼란을 주는데 그 영향이 오늘 에코프로에 대해서 시장이 큰 변화가 있을 그래서 미국의 피치보다 더 큰 게 오늘 우리 에코프로인데요. 오전 10시에 IR을 하니까 그에 따른 시장의 반응들 10시면 제가 아침 방송이 끝나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께 그 장중 속보를 통해서 함께 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오늘 에코프로 그룹의 에코프로 BM에 대한 온라인 컨퍼런스 콜에 대한 시장의 반응 그것들이 주가에 굉장히 큰 변수가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토니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모건 스탠리는 저도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딴 것보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른 주식을 막 폄훼를 하고 내 주식이 낫다 이런 자세는 좀 지양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특정 주식을 추천하는 건 좋으나 너무 지속적으로 노골적으로 세뇌시키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왜냐 시장이 지금 비정상적인 흐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이제 오늘도 제가 볼 때는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비정상적인 흐름이 좀 정상화되기를 좀 소망을 해보고, 기업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이,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도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 액이 다 결합해야 되는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아지면 다 좋아진다 하는 겁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누구는 나쁘고 몇 개만 좋은 게 아니라 다 좋다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이나 HBM3 등등을 해서 긍정적인 종목도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타임폴리오도 잘하는 회사예요. 잘하고 있는 회사고, 우리나라 금융계에 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잘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좀 서로 좀 북돋아주고, 저기도 잘하고 여기도 잘한다, 그런 분위기가 좀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께 기업 내용을 자세히 다 알려드리잖아요. 잘 알려드리고 판단은 여러분 스스로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께 이 주식 팔고 이 주식만 사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다 뛰어나신 분이거든요. 학식이 있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기업에 대해서 담담하게 설명해 드리면 스스로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시장은 에코프로가 시장 환경이 이러다 보니까 에코프로가 시장에 오늘 큰 영향을 주겠다. 그게 오전 10시부터 10시 50분까지 한다는데요. 그래서 제 아침 방송 마치고부터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부디 좀 시장에 타격을 안 주고 원활한 흐름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건 지금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중에서 포인트는 이거다 하는 거 제가 알려드립니다. 물론 요거는요, 제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이 부분은 제의 좀 요거는 좀 주관입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이건 제 생각인데 과연 시장이 어떨지는 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